누군가의 자랑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질투할까요?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작아지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는 그 기분 말입니다. 자랑이 의도치 않게 관계를 망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랑이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자랑은 목숨과도 관련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댓글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랑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자랑입니다. 돈 자랑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돈은 조용히 벌고 조용히 써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가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자랑해서 얻는 것이 거의 없고 잃는 것만 가득합니다. 돈을 가진 자가 스스로 입을 열면 곧 손을 벌리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축하와 부러움의 말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이 하나둘씩 다가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곧 누군가가 그 돈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랑이 계속될수록 본인도 그 자랑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평소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값비싼 음식을 사 먹게 됩니다. 결국 돈이 많아서 자랑했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는 이유도 자랑 때문입니다. 어느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바람과 같아서 주머니에 넣어두면 내 것이지만 꺼내서 흔들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조용히 간직할 때 빛을 발합니다.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만이 돈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떠벌리며 허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누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돈을 가진 자의 품격입니다. 그러니 돈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지붕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웅장하고 멋져 보일지 몰라도 비가 오면 모두 젖고 바람이 불면 속까지 시리게 됩니다.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난 순간부터 주변에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소리 없이 쌓아야 오래 갑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본 자들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자랑은 과거의 자랑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강물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이미 떠난 배와 같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아름다울수록 지금의 현실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과거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늙은 나무가 마른 잎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바람이 불어 잎은 떨어지고 마침내 빈 가지만 남게 됩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때때로 추억이 될 수 있지만
자주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과거를 끝없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대단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과거를 말하지 않고 소인은 과거를 자랑합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반대로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박물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박물관의 유물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다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업적은 기억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꺼내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년에 잘 나갔다는 말 대신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어제의 영광은 오늘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기고 현재를 충실히 살 때 인생은 더욱 빛납니다. 세 번째는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흉보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가장 큰 자부심이지만 그 자랑이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이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애는 스스로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알아서 척척합니다. 우리 아이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이런 말들은 부모로서는 뿌듯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에게 자식 자랑은 때로는 비교와 좌절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꾸 남들 앞에서 칭찬을 들으면 아이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보다는 교만을 배우고 노력보다는 우월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자랑이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의 자랑을 남들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더 좋은 부모는 자식을 지켜봐 줍니다. 자식 자랑은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힘들 때 조용히 응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겸손한 부모가 겸손한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태도입니다. 네 번째 자랑은 술 자랑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은 적당하면 약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한두 잔의 술은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대화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술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허세가 됩니다. 나는 소주 3병은 거뜬하지. 내가 이 자리에서 제일 잘 마셔. 이런 말들은 한때는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술을 잘 마신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존경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간과 건강을 해치고 후회할 일을 만들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술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스스로 술에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주량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계속되면 몸은 점점 무너지지만 자존심 때문에 줄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술 없이는 기분을 못 내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량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잃고 술이 아니라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은 술 자랑을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을 잘 마신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치하고 철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술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적당히 즐기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 더욱 멋있고 품격 있어 보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술을 절제할 줄 압니다. 분위기를 즐기되 술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컨트롤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술이 나를 마시게 하지 말고 내가 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결국 술은 마시는 사람이 술을 조절하면 약이 되고 술이 사람을 조절하면 독이 됩니다. 진정한 멋은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운전 자랑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은 항상 같은 곳에 있지만 운전하는 사람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운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운전을 잘한다고 자랑하며 스스로 과신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30년 무사고야. 딱지 한 번 안 떼고 운전했어. 내가 운전하면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하지. 이런 말들은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운전을 오래 했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신호를 무시하거나 빠르게 차선을 변경하고 과속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도로의 베테랑이야. 라는 착각이 방심을 낳고 그 방심이 단 한 번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란 단순히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와 보행자,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도로 위의 위험 요소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운전의 고수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운전을 잘한다. 라는 생각 대신 나는 언제나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전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운전 방식이 동승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운전이란 동승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운전입니다. 그러니 운전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안전벨트를 풀고 속도를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사고는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말합니다.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조용히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사고 기록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자랑은 보이지 않는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들을 때 마치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자랑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이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랑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기쁨의 표현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우리 애는 최고야. 나는 이런 걸 해냈어. 라고 말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조용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자랑이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로 인해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TV 속 연예인이나 재벌 회장이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야기할 때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친구나 동료가 자랑을 할 때는 다릅니다. 쟤랑 나는 별 차이 없었는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되고 나는 그대로일까? 라는 비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마음속에는 질투와 씁쓸함이 싹트게 됩니다. 또한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축하해 주던 사람들도 점점 피곤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속으로 또 자랑이야? 라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랑이 많을수록 진심 어린 관계는 줄어들고 결국에는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랑은 할수록 나를 외롭게 만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더 크게 축하해 줍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를 얻게 만듭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입을 열면 겸손을 담고 귀를 열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라. 자랑은 순간의 기쁨일 뿐이지만 겸손은 평생을 빛나게 하는 지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태양이 빛을 내지만 그 빛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온 세상을 밝혀주고 생명을 키워내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존경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많은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돈과 권력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면 결국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돌려주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존경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돈을 움켜쥐고 죽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평생 번 돈을 도서관과 교육기관에 기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업가들이 장학재단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쓰며 존경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은 오래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뿐입니다. 부와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베푸는 마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와 권력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집중될 때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다할 때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성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어떻게 나누고 의미 있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허리를 더 숙이고
많은 것을 가질수록 손을 더 펼쳐라. 진짜 성공한 사람은 겸손하게 행동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